김밥하는 CEO로 처음에 책을 냈을 때 그때 매출과 회사 자산을 착각하는 바람에 700억 부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70억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걸 출판사한테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인쇄가 돼서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700억 부자가 돼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실제로 7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면서 그 책에 적힌 그대로 실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특히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존재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증명해야 돼요.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할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존재해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돼.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죠. 근데 실제로는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이것은 다 각기 다른 능력이에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실제로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아요. 비유를 하자면 기름진 밭에 뿌려진 씨앗 같아요. 여기서 기름진 밭은 돈을 말하고 씨앗은 행복을 말해요. 씨앗을 갖다가 기름진 밭에다 뿌리면 100개를 뿌렸다고 치면 굉장히 많은 씨앗이 나올 거예요. 반대로 밭이 좋지 않은 밭에다 씨를 뿌리면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행복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수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이 고민들을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돈이 이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은 중력과 같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10억을 벌고 싶다. 10억을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매 1억을 지금 모아간다고 가정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혹은 사업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의 총합이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해서 전체 1000이 들어가야지 10억을 모은다고 이해를 해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이 들어가요. 아홉 번째, 열 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청년들 중에 보면 막 100억, 1000억 이런 소리 하잖아요.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실제로 1억, 2억 하는 순서로 따지면 한 7번, 8번 대곱하기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매장 하나를 가지고 매장 300개 열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300개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 두 번째, 돈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로 돈을 이해하면 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돈은 감정을 가져요. 돈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있는 걸 좋아해요.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면 돈은 인격체예요. 이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야 돼요.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바꿔 말해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면 그 엄마가 우리 가게에 올까요? 안 오지. 싸우잖아.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술집에 가서 탕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사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돈을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돈은 여러분들을 떠날 거예요. 또 돈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작은 돈은 아껴야 되고 큰 돈은 제대로 보내줘야 돼요. 이게 돈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다음 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곡물도 자라고 온도를 유지하거나 세상을 사는데 편리한데 한 번에 비가 몰아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우리 풍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 그 돈이 벌어진 과정에 따라서 그 돈의 무게가 틀려져요. 고생해서 벌은 돈은 무게가 100kg라 그러면 누가 준 돈은 1kg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날아가요.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갑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그래서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임보다 그 힘 자체가 그리고 그 중력 자체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거는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슬픔과 고생을 바닥에 두고 있어요. 돈은 몰려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잘 지키지 않는 게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예요. 성공이 근본적으로 많은 슬픔과 불행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깔은 자체가 마치 가시처럼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시를 다독이지 않으면 결국 가시는 내 몸을 찔러서 돈을 많이 벌어도 다시 돈을 흩어지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창업가들, 사업가들 불과 몇 년 만에 혹은 순식간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다. 배비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평소에 하는 소비보다 더 아까워지 않고 소비를 한다면 이거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무시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의 존중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수각이라는 거는 물을 받는 돌이거든요. 물이 그 안에 흘러들어오면 그 흘러들어온 물을 모았다가 일부를 내보내고 계속 모을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 우리가 저런 돈의 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수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릇 자체가 작아져서 돈이 모아지지 않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해를 저렇게 명확하게 하면 수각이 크기 때문에 항상 돈이 들어오고 항상 큰 돈이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한 몇 가지 원리예요. 경험에 돈을 쓰는 건 괜찮다고 봐요. 본인이 경험이라고 우기는 게 진짜 경험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경험은 뭐냐면 이 경험이 나를 더 고양시킬 수 있는가 이거. 책값 이런 거 쓰는 거 괜찮아요. 자, 소비 수준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필요한 건가 그냥 욕구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자산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돈이 나오는 어떤 구조까지 갈 때는 돈을 모아야 돼. 그렇게 씨앗처럼 모아서 거기까지 가야 돼. 그거 가는 거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해보면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부자라는 거 악착같이 모아야 돼요. 청년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마중물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젊은 나이에는 젊어서 어떤 경험을 쌓고 인생을 전체를 죽이지 않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인데 자본이 모이거나 아니면은 마중물처럼 뭐가 올 때까지는 좀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은 특히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존재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증명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할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존재해내줘야 돼. 이 세상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돼. 나는 내 급여도 못 만들고 내가 뭐 부모님한테 돈 용돈 받아서 쓰고 뭐 와이프가 어떻게 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를 증명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원래 자산이라는 것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있고 구조를 통해서 버는 돈이 있고 신용 자체 그리고 돈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들을 하나씩 저 틀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자체도 다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실물 경제에서 실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팁 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원래 잘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저걸 가르치면 부자들은 재산이 없어지거든.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정리한 저 원리를 잘 체득하시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자산으로 옮겨질 거예요. 자기 유동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은 보통 백만장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백만장자 되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백만장자 된 사람은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밥 사세요.